그러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 유대인은 도대체 뭐고 팔레스타인인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입니다. 워낙에 뭐 뉴스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대결이에요? 이슬람교와 유대교라는 종교가 또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뭐 종교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종교 갈등이 섞여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슬람교 쪽의 민족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지금 갈등인데 이걸 또 단순하게 보기가 어려운 게 방금 전에 종교 갈등 얘기했어요. 지금 민족 나오네요. 민족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영토 봐야 돼요. 영토. 지금 영토 분쟁도 있는 겁니다. 그죠? 국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를 국가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자치구로서 조금 그냥 뭐 양보한 거다 요 정도로 봐야 될지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보겠지만 조금 러프하게 보면 종교 갈등, 민족 갈등, 영토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답도 없는 엄청나게 복잡한 갈등이에요. 지금 그 안에는 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라는 무장단체이자 정치단체가 가자지구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숙청까지 해가면서 공포정치를 하는 것도 담겨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 유대인은 도대체 뭐고 팔레스타인인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이 유대인의 정체, 팔레스타인인의 정체를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간다요가 이미 지금 유대인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관련된 영상을 한 3-4개 정도 올렸는데도 이 둘에 대한 개념 설명은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댓글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원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간다요 미친 야,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지 왜 그렇게 설명하냐 이런 조금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좀 하기를 원하시는 물론 그분들은 차단됐지만 지금 어찌되었든 그분들의 어떤 염원 그분들이 차단은 당했지만 그분들의 그 요청 인간 간다요 들어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유대인과 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좀 영상으로 하나 남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없는 분들의 의견 반영 없어진 분들 있죠. 없어진 분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인간 간다요의 어떤 이런 소통의 장을 여는 간다요 채널 말씀드립니다. 예예. 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일단 유대인이 뭐냐? 유대인 듣기는 참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꾸 유대인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거 조금. 일단은 성경에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인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인이라고도 해요. 유대인이라고도 해요. 3가지가 같이 나와요. 성경에. 전락에 헷갈리는 개념들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인이 뭐냐? 성경에 정말 유명한 네임드 있죠. 네임드. 아브라함 할배. 아브라함 할배의 후손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후손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왜 히브리인이냐?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인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굳이 구태여 복잡하게 이스라엘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야곱입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근데 야곱이 지금 천사랑 지금 뭐 하고 있죠? 이거 포옹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맞다이 까고 있는 거예요. 맞다이. 이게 지금 기분 좋은 장면이 아니에요. 야곱이랑 뭐 천사가 포옹하고 그냥 뭐 요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 맞다이 까고 있는 거 맞다이. 근데 야곱이 천사랑 맞다이를 깠는데 이겼대요. 그래서 천사가 오케이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자, 요런 과정이 좀 있어요. 천사와 맞다이를 깠는데 이겼어 야곱이. 그 천사가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거 이스라엘이 어떤 뜻을 가진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신과 맞다이를 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 신과 맞다이 맞짱을 깠다는 그 의미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신의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거나 신의 말씀 듣고 좀 여기저기 가가지고 시다하는 그런 이제 천사를 상대로 맞다이를 깠잖아요. 좀 그런 의미의 이제 이스라엘인데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인이 됩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졌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 이건 또 히브리인이라며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야곱인데 그 야곱의 후손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유대인은 뭐야? 마지막 하나 더 있잖아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인은 뭐냐면
이거 참 복잡한데.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12개로 나뉘어요. 근데 이 12개의 부족 중에 유다 부족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라고도 합니다. 그냥 부족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유대가 유다예요. 이 유다 부족의 핏줄들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유다 왕국을 건설해. 이 양반들이 유대인이에요, 또.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유대인을 가늠하고 막 갈라내고 이게 굉장히 부질없어요. 이걸 굳이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유대인은 이런 거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거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 참 부질없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싸잡아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유대인, 유대 부족의 후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를 믿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싸잡아서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냥 싸잡아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굳이 이걸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이거 솔직한 얘기로 성경에서만 나오는 구분 방법입니다. 오로지 저스트 성경. 그러니까 바이블, 성경이라는 경전, 아니면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을 때 보는 그 경전 중에 토라 있죠,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 구약 성경에 5개의 모세오경, 5개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토라인데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냥. 그거만으로 히브리는 이런 거다, 이스라엘은 이런 거다, 유대인은 이런 거다, 달리 보는 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그냥 갑툭튀한 것들이 대부분 많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구태여 막 목에 핏대 세우고 아는 척하려고 막 엄청 진지하게 막 나누려고 한다? 되게 부질없는 짓거리예요, 그게. 그런 거 일단 알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스라엘 편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아는 척하려고 하는 수많은 인간들을 저격한 겁니다. 그 인간들 지금 자기 아는 척들 하는데 그것도 참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어찌되었든요, 유대인, 뭐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뭐 좋다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난 이스라엘 민족이야, 본인 스스로 난 히브리인이야, 본인 스스로 난 유대인이야, 이렇게 자칭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살아요. 살아왔고 지금도 전 세계에 살아요. 미국에도 꽤 많이 살아요. 그리고 유럽에도 많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뻥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특히 미국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실하게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 후원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와 어떤 그 금전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 가라로 본인 스스로 난 유대인이라고 뻥카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는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유대자본의 그 대출이라던가 저금리 차관이죠,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가라로 뻥카치는 유대인들도 꽤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는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역사적으로 어찌됐든 지금 여기저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유럽에서 이미 몇백 년, 1000년 넘게 살아온 유대인 가문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지역들이 있어요, 유럽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대의 중동아랍 한복판에 있던 요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식습관이라던가 문화라던가 복식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 왔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도 싹 다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이 사람들만 유대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어폐가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오히려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감히 뭐 유대인들은 혈통이 이래야만 유대인이고 이런 얘기한다? 그거 굉장히 부질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냐에 따라서도 폴란드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 프랑스계 유대인, 너무너무 문화도 다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대인이라는 존재, 그냥 이제는 유대교 믿으면 그냥 유대인이구나, 그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에 그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 살아왔다, 소수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다가 국가 세우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얘기죠. 정말 큰일 날 얘기예요. 저번 편에서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대인들은 러시아나 소련, 그리고 유럽 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와서 건국 세력이 됐어요. 여기 터잡고 살던 사람들이 주요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요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옹기종기.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랑 거의 비슷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대부분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이랑 가나안 땅이 거의 조금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역사학자들이 근거가 없다.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신학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무리 교수님들이더라도 웬만하면 신학
신학을 중심으로 잘 좀 하셔야지.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그 역사학을 자꾸 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요. 신학 역사학자하고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이 지금 티격태격하는 게 있는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죠. 이스라엘 왕국. 이게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예요. 간다요가 저번 편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옛날에 있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거의 사실상 마지막 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가조차도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싸우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요게 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죠. 그죠? 자,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12개의 부족으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12개로 나뉘어졌는데 여기서 또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은 골리앗이랑 맞다이 깠다는 그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이 12개의 민족을 다시 통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런 관계였어요. 사이가 좀 더러웠어요, 둘이. 아무튼 간에 이 사울과 다윗이 아까 말한 그 12개의 부족을 합쳤대요. 그게 이스라엘 왕국인데 솔로몬이 왕이었던 1대 왕이 사울이야.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4대 왕이 여로보암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계보인데 지금 여로보암부터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분열이라고 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왕국인데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요 밑에 있던 애들이 갈라져 나가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지 얘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 왕국이었던 거예요. 위에 애들은. 근데 밑에 애들은 남유다 왕국이라는 어떤 그 국가가 생기죠. 이 분열기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역사학자들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통합된 이스라엘 왕국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찌되었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통합된 형태가 실제로 맞느냐 아니냐 아니면 느슨한 그냥 여러 부족들의 연맹체 정도였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나중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박살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박살나요. 각각 둘에게 박살납니다. 이 이후에는요 유대인들의 국가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연도 다시 한번 보죠. 지금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이에요. 끝이에요 이때. 근데 하스몬 왕조드립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혹시 모를 프로 불편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런 국가가 있었어요. 기원전 140, 기원전 37, 100년 존속한 게 있었는데 이 국가가 좀 개바인 게 잘 보세요. 그럼 100년 정도라도 있었던 거 아니냐 국가가. 일단 초기 25년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식민지. 그 다음은 기원전 63년부터 이때부터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국가로서 있었던 게 50년밖에 안 돼요. 이 국가 전체 역사에서. 게다가 모든 유대인들을 통합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통합 국가로서 있었냐 그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들먹이면서 유대인들의 국가가 과거에 있었던 통합 이스라엘 왕국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갈라진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얘네가 있었다 이지라는 건데 말장난이죠. 요거 얘기해가지고 그럼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난리치는 사람들. 자, 어찌되었든 그러다가 결국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 어떻게 돼요? 로마가 들어섭니다. 로마에 엄청난 영토가 있었어요. 가나안이고 뭐고 간에. 와, 진짜 로마의 영토는 지금 봐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속국화 복속되었다고 하죠. 여기에 다른 이민족들이 살았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너네는 그냥 대가리 숙이고 살면은 그냥 굳이 쳐들어가진 않겠다. 이런 정도로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아무튼 어마무시한 영역을 가지고 있던 국가죠 로마가. 자, 근데 로마라는 국가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의 이스라엘 있는 지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현재는 이스라엘로도 불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도 불리고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던 그 지역. 이 지역은 그냥 로마 이후에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들어서서 먹히고 빼앗겼다가 먹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역이죠. 그러다가 아무튼 로마가 왔어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차별하고 개차반 취급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빡쳐서 반란을 일으켜요. 1, 2, 3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요. 1, 2, 3차 유대 로마 전쟁. 이거를 가지고 또 저 유대 로마 전쟁 기간에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있었던 거다라고 또 얘기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많은 역사학자들도 이거를 나라로까지 봐야 되나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작살이 났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좀 저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시는 건데? 도대체 뭐를 원하시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해요. 그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 아무튼 1, 2, 3차 유대 로마
로마 전쟁. 로마가 먹었어요. 그 먹은 지역의 유대인들이 빡쳐가지고 이제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게 이 1, 2, 3차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근데 이때 유대의 국가가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글쎄요. 어차피 이거 몇 년 가지도 못해요. 몇 년 만에 그냥 로마한테 계속해서 이제 뭐 박살나고 이제 그러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저도 보기는 보는데 굳이 이거 국가가 있었다라고 봐야만 한다고 이제 핏대 세우는 거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무튼 간에 이 1, 2, 3차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 유대 전쟁 때 사진 좀 보고 갈까요? 이게 유대 로마 전쟁의 장면 중 하나예요. 그림을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불쌍하게 이제 많이 죽었다 로마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살짝 언덕으로 올라가는 지역이고 천혜의 요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로마가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를 조금은 봐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너네가 뭐 반란도 안 저지르고 그러니까 좀 봐주긴 할게. 근데 좀 조심해라. 좀 요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너무 이제 신실하게 믿으니까 황제가 신적 존재여야 됐단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적 존재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절대로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죠? 이제 이 1, 2, 3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고서 로마가 이겼어요.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냥 이 로마에서 꺼져.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영역, 요 영역에서 그냥 나가라 그래요. 그냥 아예.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너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알 바 아니야. 그냥 우리 로마라는 국가의 피곤한 존재일 뿐이야. 너네는 나가. 근데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유대인들이 환영을 받을 곳이 있겠습니까? 왜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여기도 특정 이민족, 로마의 입장에서 특정 부족이라던가 민족들이 다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왕, 특히나 옛날 고대 시대는 왕이랑 그 미신 같은 거, 민간 신앙 같은 거, 이걸 자꾸 믹스를 해가지고 별생 쇼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었잖아. 스토리를. 왕과 플러스 그 자기들의 신앙, 그런 게 다 각 나라마다 이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한반도에도 있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유일신 여호와 야훼 이런 드립을 치면은 누가 반기겠냐고, 여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탄압들을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종교를 유지하고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왔다. 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 정도로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유대인의 정체가 뭐냐. 유대인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특정 개념을 딱 잡아가지고 요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에바세바 드록바입니다. 유대교도 종파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유대교만도. 유대교가 하나의 뭐 종파도 하나도 나뉘어지지 않고 정말 똑같이 믿나 이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도 종파가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지역별로 다르고 막 그런 게 있다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있었어 유대인들이, 누구는 여기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화라던가 생활 양식이라던가 이런 게 몇백 년이 지나면서 달라졌을 수밖에 없는 건데 똑같이 다 똑같은 뭐 이렇게만 볼 것도 또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자꾸 바깥에서 막 유대인들을 핏줄로만 무슨 샘족이니 뭐니 뭐 무슨 족이니 뭐 자꾸 그딴 소리 하는데, 민족 개념으로 자꾸 이 유대인들을 그 개념화하려고 하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거 택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 민족에 자꾸 강박관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한민족 하면서 자기들이 한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어떤 그런 거에 막 집착하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민족에 집착해서 자꾸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자, 뭐 좋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유럽이나 중동아랍 주변에서 살았겠죠. 옛날에 뭐 고대나 중세 때는 뭐 미국이나 동남아나 뭐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의 소수는 어디 살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최근에 와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왔어요. 소수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도 지금 생겼고요. 그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인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성경에서 과거부터 얘기해오던 이 가나안 땅, 꽤 오래전부터 현재까지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는, 겹치죠? 누군가는 여기를 가나안 땅으로만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부터 왜 가나안 땅이냐,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여기를.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랍인입니다. 중동 아랍인이에요. 근데 이 아랍인이라는 개념도 이게 좀 애매한 거 아시죠? 아랍인이
줄로 아랍인으로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아랍어를 쓰면 다 아랍인으로 되어 있는 거가 좀 더 강하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간에 이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최근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얘기한다고 했어요. 누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몇천 년 넘게 소수라도 계속 살아왔으니까 이스라엘 생긴 건 갑툭튀가 아니다라고 죽어라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중생들이 지금.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여기에 살아왔습니다. 몇천 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 국가가 생겨도 갑툭튀한 거 아니고 무조건 갑툭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자, 이미 기원전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부터요. 자, 근데 600년대 후반에 뭐가 생겨요? 이슬람교가 퍼지죠? 이슬람교. 게다가 600년 이후에 이슬람교가 빠르게 퍼지고, 이게 좀 복잡한데 정통 칼리파 시대가 끝나고, 이거 좀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충 넘어갈게요. 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무함마드의 어떤 그 후계자 중에 정통 후계자가 있었는데, 그 정통 후계자들 다 꺼져 이 새끼들 하면서, 정통 후계자고 그리고 내가 후계자야 이 새끼야, 이슬람 국가 내가 다스릴 거야 하면서 생긴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우마이야 제국입니다. 우마이야 이슬람국이에요. 이게 우마이야 칼리파라고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 우마이야가 이렇게 넓었어요. 엄청나게 넓었어요 진짜로. 이게 700년대 중후반인데 지금 MAB요? 한국에서 우마이야라고 해 불어. 어서와. 알파고 불어. 아무튼 우마이야라고 불러. 우마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 중동 아랍이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 지역에 어떤 민족이 있었든 어떤 종교를 믿는 민족이 있었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으로 아랍인으로서 동화가 됩니다. 다 본인들의 민족성이 사라져요. 전부 다 아랍인으로 이제 대부분이 동화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랍인으로 동화된 사람들이 여기에 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아랍인 대부분은 무슬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는, 팔레스타인인은 굳이 구태여 정의를 하자면 무슬림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유대인들이 있을 때부터도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오던 사람들이 결국에 그 후대의 후손들이 아랍인으로 동화되고 무슬림으로서 동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팔레스타인이 된 거냐? 이 지역을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냐?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옆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때 있어요. 거기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원래는 필리스틴입니다. 블레셋이 아니라 필리스틴이 원래는 맞는 말. 원래 이름이 필리스틴이 블레셋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 필리스틴이 특정 민족 그룹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기원전 12세기 엄청 옛날입니다. 기원전 12세기예요. 기원전 한 1100, 1200 막 이때죠. 요때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넘어옵니다. 요 위에 그리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도로 볼까요?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있었던 거예요. 필리스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 쪽에 에게 근처에서 넘어와요. 배 타고.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른대요. 너무 옛날이라서 아무튼 넘어왔어 얘네가. 그래서 이 필리스틴 민족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필리스틴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도 필리스틴이라고 아랍어로는 불러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필리스틴 팔레스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필리스틴은 옛날부터 부르던 어떤 특정 민족인데 사라진 민족이고, 현재는 그 사라진 민족의 이름이 지명화가 된 거죠. 지명의 이름으로. 그죠? 자, 어찌되었든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 참 다양한 민족 갈등, 종교 갈등, 국가와 영토의 갈등, 이런 복잡하고 복합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거를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물론 현재 대부분의 갈등은 그냥 종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요 갈등으로만 보이는데요. 그죠? 근데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랑 이슬람교만 자꾸 꺼내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알파고 신하씨님이 진짜 좋은 말 했어요. 기독교인 얘기를 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특히 이스라엘은 기독교 믿는 나라 아니었어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무작정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모를 수는 있는데요, 아니죠. 이스라엘에는요, 기독교인이 약 1.9% 살고 있습니다. 인생동반자 좋게 간다요 후원자 강민경,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시필,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도마스키, XX129XX, 선에커 정.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